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안보와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Y타임스 군사정보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이걸 이제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JCPOA라고 그러는데, 이 이란과의 핵 합의 계획에 복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아울러서 필요하다 그러면 군사 옵션도 감행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맺어졌던 이란 핵 합의는 오바마 시절에 이스라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바 있고요.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지고 2015년 핵 협상 과정에서 논의만 되다가 합의에서 빠졌던 그 이란의 탄도미사일 규제 조항을 놓고 이란과 씨름을 하다가 전격 탈퇴를 한 바 있죠.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신이 부통령 시절이었던 때 맺어졌던 이란 핵 협정을 복원해 가지고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었습니다.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도 27일 미국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 미국이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모든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에 대해서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선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를 우선적으로 해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장관 공식 업무 첫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란 핵 협정 복귀 의지는 분명하다 그러면서 하지만 미국이 의무를 먼저 이행하라는 이란의 요구를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란이 여러 면에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고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라고 말해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귀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합의 위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란이 이미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수준인 우라늄 농도 20%를 목표로 농축 활동을 재개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더불어서 이란이 합의를 지키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이란과 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정부는 대이란 특사를 카터 행정부에 그리고 또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분쟁 전문가로 일을 했던 로버트 멜리를 지명할 것이라고 AP통신이 28일 미국 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멜리는 2000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 그리고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이끈 백악관 관리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관련 논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UAE죠. 이렇게 중동의 미국 우방국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실상 이미 핵무기 생산을 위한 농축 활동을 진행 중인데다가 인정국들을 향해 가지고 탄도미사일 개발이 훨씬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란 핵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에 관련해 가지고도 논의사항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란은 벌써 미국이 미사일 이슈도 이제 논의 대상에 넣게 된다 그러면 이란의 핵 합의 복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미사일 기술에 관한 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그러니까 호메이니 혁명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슬람 혁명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2009년 2월에는 자체 기술로 오미드, 이게 이제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오미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미사일 기술은 핵 개발과 함께 북한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란이 독자 개발한 샤브3 탄도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300km에서 2000km 정도가 되는데 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은 노동을 모델로 해서 개발한 겁니다. 이란 테헤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1800km니까 이 사브3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감안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이란은 지난해 8월에 사브3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더욱 개량시켜 가지고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신형 탄도미사일에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우선 이 탄도미사일에는 2020년 1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국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던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이 사령관의 이름을 붙였고요. 순항 미사일에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부사령관이었는데요. 아부 마흐디 알 모한디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미사일의 개발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핵 합의 복귀에 그야말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란의 핵 기술이 이미 규제할 수 없는 범위로 이렇게 넘어 들어갔다. 이제 이런 겁니다.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거죠. 원래 이란에 대해서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는 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3.67%로 제한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27일 이란의 핵 과학자죠.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다음에 이걸 완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회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높이는 그런 핵개발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올해 1월 4일에는 이란 정부가 포르도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높이는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2월에 실시 예정인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의 사찰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라늄을 최대 60%까지도 농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핵 합의 추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핵 합의를 하게 되면 추후 더 큰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규모 군사 옵션을 통해서 이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의 아비브 코하비 사령관은 2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귀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 그러면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동들은 이란 행동들은 지역 전체의 핵 확산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하비는 이란의 위협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 군대는 강력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미 기존의 계획을 더욱 강화시킨 군사 옵션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의 대응. 이게 관심거리입니다. 모사드가 가장 집중적 관심을 쏟아붓는 이슈가 바로 이란의 핵 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동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은 그동안 서방의 계속된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우는 데 쓰겠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사드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이란의 핵 개발 전문가들을 지속적으로 암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테러로 사망한 이란 최고의 핵과학자죠. 파크리자데도 이 모사드가 1993년부터 무려 27년간 주변에 정보원을 심어가지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한 다음에 치밀한 준비 끝에 암살을 거행했습니다. 이 파크리자드 이전에도 모사드 공작으로 사망한 이란의 핵개발 인사는 수십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테헤란의 한 비밀 창고에서 약 5만 5천 쪽의 문서 그리고 CD 183장 분량의 이란 핵개발 자료를 탈취하게 됐고요. 지난해 7월 이란 중부 나탄스 핵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모사드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의 적대적인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면서 이스라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모사드의 추가 공작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불어서 이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이 북한을 향한 관심도 모사드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북한 동향을 파악한다는 거 이건 아주 필수적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북한 무기가 흘러 들어갔고 이들이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침투형
땅굴을 만들 때도 북한이 관련 기술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란 문제는 단순한 중동 문제가 아니고요. 북한과도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와이타임스 군사정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